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강 작가. 오늘은 댓글에서 좀 제가 따와봤거든요. 댓글? 네,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명품백이 보이지 않았다면 작가님의 말씀이 좀 더 진실성 있게 느껴졌을 것 같다.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래? 네,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나도 이제 물론 댓글을 다 보진 않지만은 종종 몇 개 댓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채널에 방문하신 분들의 댓글은 되게 긍정적인 댓글이 많거든.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삼감,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많은데, 가끔 가다 보면 산불하는 사람들의 댓글도 있어.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뭐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마운 건 있는데, 좀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깝지.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명품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거든. 반응을 한 건데, 더 정확히는 뭐가 반응이 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그런 결핍감이 반응이 된 거야. 그 결핍감이 의인화된 사람처럼 보이는 내면 아이가 있거든. 어떤 내면 아이다? 나는 결핍된 사람이다. 나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내면 아이, 그 관념이 있거든. 그 관념이 딱 반응을 한 거야. 그 반응을 하니까 나는 결핍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나타나면서 비교의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내면이 결핍으로 물들어 있으면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이 비교라 그랬잖아. 그 비교를 하면서, 비교가 비굴하거나 교만하거나 하잖아. 그 사람은 스스로가 비굴해지는 거야. 그 비굴해지는 말과 행위가 뭐다? 그게 삼불이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으면 비교의 생각을 하고 삼불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는 말과 행위를 하는 거야. 그게 아마 그런 댓글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작가님은 좀 이렇게 명품 어떤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명품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그냥 이름난 물건이야. 말 그대로 이름 명자에 뭐 제품할 때 품자를 쓰잖아. 그래서 이름난 물건인데, 그 이름난 물건이 요즘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확장이 돼가지고 좀 비싼 이름이 있고 비싼 물건이 명품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명품 브랜드 있잖아, 그치? 뭐 루이비통, 뭐 샤넬, 뭐 에르메스, 이런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가 있잖아. 그걸 우리는 그냥 명품이라 생각을 해. 근데 사실 명품이라고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두는 이유는 그 명품 회사가 그것을 명품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명품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 명품 회사의 권위라는 게 있잖아. 그 권위에 일반인들이 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 아, 이 가방은 명품 가방이에요, 이 백은 명품 백이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을 우리는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백이, 그 가방이 명품 가방이 되고 명품 백이 되는 거야. 강 작가 이번에 결혼하잖아. 그렇죠. 프로포즈 했어? 요즘은 프로포즈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때는 있잖아, 프로포즈의 모습이 딱 세 가지가 있었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었는데, 남자가 일단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예비 신부한테 조그만 그 상자, 네모난 상자를 딱 보여주고. 주얼리. 그렇지. 그걸 딱 열면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딱 있었던 거야. 나 때는 항상 무릎을 꿇은 남자가 조그만 네모난 상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주면서 그게 프로포즈의 모습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프로포즈 모습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회사에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라는 그 장면도, 프로포즈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도 어떻게 보면 명품 회사라 불리는 그런 다이아몬드 회사가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프로포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에서 만들어준 인위적인 그런 제품에다가 우리가 명품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딱 담아버리니까 그게 명품이 돼버린 거야. 근데 사실 나는 명품에 좀 다른 의미와 가치를 두거든. 나에게 있어서 명품은 뭐냐면 내가 20대 때 가지지 못한 것, 30대 때 가지지 못한 것, 40대에 가지지 못한 것, 결국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명품이야. 그래서 그런 명품을 사게 되면 나에게는 어떤 풍요와 감사의 마음이 들게 돼.
왜냐? 옛날에는 가지지 못했던 것을 지금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야. 누구에게? 20살의 나에게, 30살의 나에게, 40살의 나에게. 열심히 일해준 과거의 나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게 그 명품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점점 가지게 되면 어떤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잖아? 그게 내가 늘 이야기하는 마음의 풍요를 즐기는 방법이야. 그래서 나는 명품을 스스로의 어떤 내면의 풍요를 즐기기 위한 도구로 삼는 거지, 남들한테 자랑하고 과시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명품을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명품의 가치는 과거에 어릴 적 내가 못 사던 거를 지금 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그게 나에게 있어서 명품의 의미와 가치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의 풍요가 현실의 풍족을 만드는데, 그거의 어떤 증거 물질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을, 내면의 풍요를 즐기다 보니까 이런 명품들이 점점 생기는 거야.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요새 이제 사람들이 어른의 특권이라고 하면서 뭐 우유에다가 제티를 한가득 타 먹는다든지 뭐 구슬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막 마음껏 퍼먹으면서 약간 어릴 때 못했던 거를 그치. 나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약간 충족감을 이렇게 가져가는 맞아.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했던 것을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도구로서의 명품의 역할이거든. 그렇게 명품을 바라봤으면 난 좋겠어. 누군가는 이제 외출할 때 걸친 착장이 가격이 얼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뭐 이렇게 정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인데, 사람들은 명품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하는데,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 내 내면의 가치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명품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명품을 통해서 어떤 감사함을 느끼고 어떤 나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통해서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고 뭔가 나의 결핍감을 이 명품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거는 마음이 풍요와 감사로 채워져 있지 않고 결핍과 두려움으로 차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명품을 즐기는 사람은 나의 마음이 나의 자존감으로 차 있는 사람이야. 자존감이 뭐다?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야. 그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명품을 즐기게 돼. 왜냐? 그 자존감 속에는 내 내면에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의 눈치와 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남의 눈치를 본다든지 남과 비교할 생각을 안 해. 근데 나의 내면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결핍된 것을 남의 시선, 그걸 눈치라 그러고, 남의 생각, 그걸 상식이라 그러는데, 눈치와 상식으로 채워지게 돼. 그러면 명품을 들고 있어도 명품을 들고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명품을 들고 있는 남의 시선을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품을 즐기지 못하고 명품을 즐기고 있는 나를 남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눈치를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삶을 좀 스스로 즐기는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인 거지. 우리 명품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해. 그리고 한국이 명품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나요? 그것도 좀 전에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자신의 자존감을 즐기는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소비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자신의 자존감, 내 안에 어떤 감사와 풍요를 즐기는 소비보다는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명품 소비를 자랑하듯이 하고, 그런 걸 자랑할 때가 어디야? SNS 같은 곳이잖아. 그래서 명품 소비를 자랑하는 그런 SNS의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들이 많잖아. 아마 그런 것과 연결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잘 없는 명품 전당포도 굉장히 많잖아. 실제로 그걸 사는데 그걸 즐기지는 못하고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다시 팔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본단 말이야. 그게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어떤 내 마음의 어떤 결핍감을 더 채우기 위한, 명품으로 채우기 위한 소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그러면은 소유욕, 소비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은 욕구의 동물이거든? 욕구 없이 살 수는 없어. 근데 난 늘 내 욕구가 생기면 한 70%? 80% 채우고 더 이상 뭐 충족하려 안 그래. 나에게 중요한 거는 충족감이 아니라 만족감이거든. 만족감은 즐거움으로 연결이 되는데 충족감은 괴로움으로 연결이 돼. 왜냐하면 인간은 한 70% 채우잖아. 그러면 채워진 70%를 만족하지 않고 남겨진 30%에 대한 집착이 생기거든. 그 집착하는 모습이 또 다른 욕망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70에서 90, 90에서 95, 95에서 99, 99.9까지 채웠지만은 이거를 절대 100으로 채울 수 없는 이유가 욕망이라는 것 하나의 우리의 관념이야. 우리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인간은 욕망하는 동물이다라는 관념이 딱 박혀 있는데, 이 고정관념의 어떤 그 목적은 뭐냐면 자신이 유지되길 바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이 관념이 스스로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욕망이 충족이 되었을 때, 욕망이 해소가 되면 그 욕망이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지잖아. 그걸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욕망이라는 관념은 또 다른 욕망을 만들게 시켜버리는 거야. 인간으로 하여금 또 다른 욕망이 생겨야지만이 욕망이라는 관념이 해소되지 않고 욕망이라는 관념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라는 관념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욕망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충족감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